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상대 강도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 강도를 뽑는 건데, 미디어 엔터가 10월 25일부터 상대 강도 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더 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유동성으로 이제 뭔가 공급 컨셉을, 유동성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꼭 찾아 나가고 있는 중에 이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이제 며칠째 이제 위에 뜹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이브나 또는 YG엔터나 또는 뭐 DOU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터가 하나의 어떤 주력 컨셉으로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어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플하게 이제 체크를 해서 보는데, 우선 저는 이제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게 수급이 비워져 있으면서 뭔가 모멘텀이 있는 것들도 보겠죠. 오늘 이제 DOU가 이제 텐센트랑 손잡고 중국 시장 진출한다고 이제 뭐 뉴스가 떠 있는데, 이게 주가를 엄청 퍼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내일 이제 아마 한 장중에 고점 대비 좀 밀리거나, 아니면 당일 전일 종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제니까 29일, 오늘이 29일이니까 지금 새벽에 찍고 있으니까 28일 종가가 이제 급등했는데 28일 종가 대비 한 2~3% 정도 밀리고 이제 시작하면은 뭐 조금만 이제 잡아보는 정도, 뭐 해봐야 뭐 1% 잡아보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잡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급 강도가 비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사실 하이브예요. 지금 현재는 YG엔터는 지금 수급이 좀 채워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비워지면 다시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하이브가 지금 수급이 좀 비워져 있고, SM이나 JYP 엔터는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회사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 컨센서스 시계열을 준비를 했어요. 우선 하이브를 보게 되면, 하이브의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흥국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2025년도에 대한 컨센서스가 과거 대비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애널리스트들, 메리츠나 흥국증권에서 어떤 이제 로직을 가지고 하이브를 좋게 보냐라고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위버스가 연말부터 이제 구독형 유료 서비스 도입한다, 돈 번다. 2025년도 6월 달에 BTS 멤버 전역하고 나면 3분기부터 완전체 활동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2025년도 영업이익을 높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정치가 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결국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볼 건 없고, 이제 내년 보고 이제 플레이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하이브가 이제 우리가 11월 15일날 실적 다 끝나고 나면 2025년도에 그로스가 높은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럼 2024년도에 박살난 것 중에서 엔터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엔터는 박살났기 때문에 2024년 대비 2025년도 그로스가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하이브는 위버스 연말 구독형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BTS 멤버 전역하고 나서 완전체 활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2025년도 실적 가시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YG엔터도 이 흥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로스가 높은 형태로 2024년도는 적자지만 2025년도에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흥국에서.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 결국 이제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에 블랙핑크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 블랙핑크에 해당하는 멤버들이 이제 자체적인 어떤 솔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개별 활동으로 뭔가 인지도를 쫙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 완전체가 딱 나타나면
지금 이제 개별 활동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아파트라고 하는 음악으로 통해서 개별 활동의 성과가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체 활동으로 이어졌을 때 2025년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투자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사이에 이익이 따박따박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일단 베이비몬스터가 11월 1일에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오고 이제 데뷔 2년 차거든요. 내년에 이제 투어도 개최를 하고 4분기 때 이제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컴백하면서 2NE1도 이제 아시아 투어가 되면서 그래도 4분기 실적부터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리고 2025년도에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Y젠터도 전 괜찮아 보여요. 다만 이제 뭐 이게 타이밍상으로 이제 과매도일 때는 들어가 볼만 했었는데,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직은 과열은 아니지만 이제 한 중반 넘어갔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이제 이번 턴은 놓쳤고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차라리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는, 수급이 과매도가 되고 있는 하이브가 오히려 저는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DOU는 아예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SM이랑 이제 JYP가 남았는데 여긴 또 좀 애매해요. 이제 SM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세대 교체가 필요한 곳이라서 지금 이제 저연차의 어떤 이 아티스트들이 좀 더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신인들이 어떻게 이제 팬덤을 형성하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허들들이 많은 어떤 기업이다. 그래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JYP도 좀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그림이긴 해요. 그래서 비차가 내년 초에 활동하고 넥스지 일본 재데뷔를 뭐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인들이 어떻게 이제 또 활동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 추정한 거를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 대비해서 2025년도를 SM을 짜릿하게 추정하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SM은 좀 이 퀀트적인 어떤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고, 아마 이 세대 교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 이제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SM의 이제 흥국증권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컨센을 좀 상대적으로 높게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인들이 좀 자리 잡고 성과 나는 게 2026년 아니겠냐.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말에는 2025년도에 그로스가 높은 것들을 막 선점하고자 하는 느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SM은 좀 탈락하는 느낌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JYP도 좀 비슷해요. JYP도 2026년도에 이 그로스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가장 이제 그로스가 떨어져 보이는 건 SM이고, 그 다음에 가시성이 높은 게 이제 하이브, 그리고 Y젠터도 나름 이제 가시성이 높아 보인다. 로제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좋지 않냐. 그리고 이제 JYP는 그나마 그 다음 순으로 좀 나아 보이는 구간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이제 블랙핑크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랑 BTS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거는 나름 이제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나머지 이제 SM은 아예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JYP는 이제 지금 신인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거가 조금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랑 Y젠터를 플레이하는 게 2025년도를 바라보고 플레이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시세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서 반대로 JYP랑 SM이 더 셀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이브랑 Y젠터가 좀 시장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중에서 수급이 좀 비워져 가고 있는 거는 하이브인 것 같다. 그래서 하이브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수급이 좀 비워져 있다가 다시 또 수급이 채워지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위버스 수익화 하면서 거기서 돈 버는 게 어느 정도 쌓이는지를 시장에서 보면 또 재평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BTS가 뭐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다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이제 Y젠터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뭔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금 그동안 2024년도에 너무나도 실적이 안 좋아서 우리가 많이 엔터에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엔터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성공 가능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2025년 컴백에 투자를 한다거나 하이브의 BTS 컴백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IP들의 복귀를 베팅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리고 DOU는 별개로 보면서 트레이딩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여기 해외에 진출한다고 해서 항상 바로 돈 버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기대감을 적절히 이용하는 구간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